아니에요? 여기서 할 때는 녹화를 해둬야 여러분들 복습을 하죠. 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건 뭐예요? 저거요? 방금 뜬 거요. 방금 떴다고요? 네. 아닌데? 아니에요? 알았어요. 할게요. 저희 목소리 좋아요? 네. 크게 말하면 들어가요. 근데 제 목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멋진 목소리는.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지금 포인트가 여기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선별식 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서로 다른이 아니라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빼기 AC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7 빼기 K 이게 0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해는 K가 7 이하다. 첫 번째 판별식 확인했어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라고 하고요.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죠. 두 근의 합. 옆에 풀이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쌤 말처럼 이제 설명하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근의 합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지금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 양수인 거 이건 확인 끝이야. 또 할 게 없어.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a분의 c니까 1분의 상수항 k 빼기 3 그래서 k 빼기 3 그런데 두 근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곱 또한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해서 이 모든 걸 만족해야 되니까 첫 번째 k는 7 이하다와 두 번째는 뭐 반드시 만족하는 거니까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k 3보다 크다 이거 모두를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7 이하와 3 초과를 모두 만족하는 부분은 3 초과 7 이하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서 아까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를 때 만약에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거나 아니면 둘 다 절대값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아까 여기 요거 얘기할 때 두 근이 3과 마이너스 2면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의 곱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지, 부호를. 왜냐하면 더한 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었잖아. 이거를 단서를 조금 더 주면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내용이 얘네 둘 절대값 비교하면 누가 커요? 절대가 3이 크잖아. 그럼 이때는 두 근의 합이 뭐가 돼? 양수가 된다. 이렇게 한 단계 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유형을 지금 다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우리 세 번째 다루던 그 내용이 되죠. 부호가 다르다. 그럼 부호가 다르다까지만 있으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곱이 음수다 밖에 하지 못한다고.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3번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파와 베타 두 근의 절대값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를 알려면 합의 부호를 결정해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합해봐란 얘기야. 자, 봅시다. 두 식은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첫 번째, 음의 근이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수직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0을 기준으로 음의 근이 양의 근보다 절대값이 크려면 절대값의 정의가 원점에서부터 거리잖아요. 그러면 음수로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음수로 더 멀리. 양의 근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러면 음수인 근과 양수인 근을 합하면 양수야 음수예요?
얘랑 합하면 음수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 더했을 때 두 근의 합을 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소영아, 더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더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두 근의 곱은 항상 0보다 작은 거는 맞죠? 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왜? 두 근의 합의 부호를 결정해보자. 두 번째로 가보면 이번엔 반대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대요. 그럼 요거는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음수근이 요 정도로 절대값이면 양수근은 요 정도래요.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양수가 되겠죠. 왜? 절대값이 양수가 더 크니까, 더 멀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하면 양수가 된다. 요겁니다. 근데 마지막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데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합하면 0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연아 이해되니? 종이 좋은 거 아니지 너? 눈 잠깐 감는 거 안 떴네. 보기 2번 볼게요. 별이 조심해. 좀 자세 잡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올라가서 잡은 거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면 키워드가 이거 하나네요. 양수인 근보다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이건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합이 0보다 작다지. 음수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니까 원점에서 음수 쪽으로 가는 게 더 멀리 간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곱이 음수다라는 거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검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검사하면 되죠 이제. 그리하여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소용함 얼마니? 두 근의 곱. 그렇지. 1분의 C, A분의 C니까 두 분의 곱은 2A-1. 이게 음수여야 해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해. 이고요. 두 분의 합은 별? 빼기 4A가 음수여야 하니까 A는 0보다 커야 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모두를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크다를 합치면 겹치는 부분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할만하죠? 자, 2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습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대요. 합하면 0이다. 그리고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곱하면 음수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 가야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은요?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그냥 묶어낼게. 가 0이어야 해요.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없애고 a제곱 빼기 a-2가 0이어야 하니까 인수분해가 a 더하기 1, a 빼기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소영아 는 0을 만족시키는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습니다. 오, a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런데 두 근의 곱은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A가 되겠네. 그것이 음수여야 해.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는요. A가 마이너스 1, 2인데 그 중에 A는 음수여야 해. 이거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빨리 마시는 천천히 마셔. 물 먹고 취하면 약도 없다더라요. 넘어갈게요.
쌤이 3번 때문에 여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합시다. 네. 왜요? 왜 자꾸 안 하려고? 근데 하면 지금 요거 방금 분석했던 거랑 비슷해서 하면 돼요. 됩니다. 나 진짜 너무 많아. 밤새니까 어제도 1시간 반 먹고 있었는데 진짜 아이고 내 인생. 나 들으라고 지금. 아이고 내 인생. 수행평가 다 끝나가니? 이번 주면 마무리 돼, 근데? 주말까지 해야 되는데. 주말까지? 이게 다음 주 발표가 많았어. 와, 발표만 정말 다음 주 모의고사 준비해야죠. 한다면 뭐 아닌가?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고민이야. 진도가 안 맞는 내신이 제일 중요하거든. 모의고사야 뭐 그러니까 모의고사 제가 준비할게요. 쿨하네. 쿨하네. 시험지는 나눠줄게 쌤이. 그냥 시험지는 준비해주고 프로고 개별적 질문 받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지금 나가시죠. 네, 진도 가자.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그리는 거야, 여기서. 알았지? 그래프를 무조건 그리세요. 여기도 이제 가이드대로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되는데 일단 해석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지금 가정하기를 요걸 가정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야? 아이고. 이거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라는 거니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하다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A의 부호를 정해주지 않으면 케이스를 나누란 얘기입니다. 그죠?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할 때의 케이스를. 어쨌든 제곱의 개수 A를 양수로 만들어 놨으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다. 그 다음에 두 식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등호라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같을 수도 있다고. 같으면 중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찾는 게 이 방정식 찾는 거거든. 는 0. 그러니까 좌변 하나의 2차 함수 우변 y는 0이라는 x축 그거 같다라고 주는 건 뭐 찾을 때? 교점 찾을 때다. 지금 이거 한두 번 설명했던 건 아니죠, 그죠? 여러 번 설명했었지. 그래서 이거를 2차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여러분들 키워드 한번 외울게요. 이거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판별식의 판, 함수값의 함, 축의 위치 축, 그래서 판, 함, 축 외우세요. 이거 세 가지는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국초 외우라고요? 판, 함, 축. 얼마 전에 저거 뭐예요? 판, 함, 축. 이게 착착 붙지도 않는데. 완전 착 붙는데? 판, 함, 축. 가볼게요. 자, 어떤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어떤 x는 p라는 값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지금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양수로 만들어놨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릴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x축과 만나는 지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알파벳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중근도 한번 그려놓읍시다. 지금 먼저 책에 그려져 있는 거는 서로 다른을 가정해서 그린 건데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그려놓을게요, 여러분. 그려놔. 두 근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같은 것도 그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하기를 여기 있는 두 근 E, P라는 값보다 크려면 P 오른쪽에 있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근을 가질 때 근이 알파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P보다 크다라는 건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알파의 왼쪽에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해주시면. 지금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을 찾아보라니까 P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잖아.
아니 근이라는 게 해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중근 가질 때 얘기고 두 번째 그림은 서로 다른 두근 가질 때 얘기야. 왜 두 개를 다 그려놓고 하고 있어? 여기서 서로 다른인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도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두 근이 여기서는 알파고 여기서는 알파 베타지. 그 두 근이 P보다 크도록 하래. P보다 크려면 둘 다 어디로 가 있어야 돼? P의 오른쪽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P를 왼쪽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F라는 2차 함수에 P를 뿅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이 항상 어디 있나요?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P를 집어넣은 FP라는 함수값인데 그 함수값 Y값은 X축보다 위에 있어서 항상 0보다 커요. 얘도 봐봐. P를 2차 함수 fx를 그려놨다라고 했을 때 알파라는 해가 P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P가 표시돼야 되거든. 그래서 P를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함수값 FP가 역시나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결론은 뭐야? 뭐보다 크다. 지금 P라는 값이 주어져 있는데 뭐보다 크다라는 그 기준값이 주어져 있을 때 기준값을 함수에다 넣으면 항상 위쪽으로 올라오는 함수값이 돼서 0보다 크다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맞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찾았어. 뭐냐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근이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확인해야 돼. 맞지? 두 번째, 경계가 되는 P값을 함수, 2차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값이 나오니까 0보다 커야 돼. 두 개 점검했어요. 판별식 점검하고 함수값 점검했어요. 맞지? 아까 남은 게 뭐였어? 판함, 평, 판함, 축. 축의 위치를 점검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왜? 아래쪽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왜 축의 위치를 점검해야 되냐? 두 군데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여기 알파, 베타. 그런데 P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양수가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판별식은 0보다 크고 FP는 양수. 지금까지 도출한 결론이랑 똑같잖아. 그런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니? 알파, 베타는 P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P의 왼쪽에 있으면 작다라는 의미죠.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치를 잡아줘야지. 위치를 잡아줘야지. 그래서 뭘 비교하냐면 축을 비교해요. 축이 지금 선생님 표현했던 것처럼 P의 왼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축을 표시해보면 지금 여기 돼 있네요. 요 녀석이 되던가 요 녀석이 되던가잖아요. 축이 다 어디 있어요? P라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축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다. 축의 위치에 따라서 크다 작다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 가지 점검하는 겁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함수값, 축의 위치. 혹시 어려워요? 어렵니? 큰일 났구만. 그러면 요거 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축의 위치 찾는 거 한 번만 더 하고 복습할게요. 복습. y는 오른쪽 뒤쪽에 적어 놓으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 이거 꼭지점 찾으면 꼭지점에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됐었죠. 꼭지점 찾기 위해서 완전 제곱으로 고치자. 이렇게 될 거고요.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을 하면 상수항이 4a 제곱분의 b제곱이 나오니까 상쇄시켜 주고요.
그리고 C.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가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은 보너스 x 값을 읽어주면 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쌤이 지금 열심히 했던 이유는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2차 함수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축의 방정식을 바로 도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여기서 a는 제곱의 개수, b는 1차 항의 개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뭐 어떤 p 값보다 두근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맥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니?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서 a는 0보다 크다. 2차 방정식이죠, 그죠? 첫 번째.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p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첫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니?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중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판별식은 0 이상이어야 돼. 체크. 또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중근인 그래프는 한 번만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그릴게요. 중근일 수도 있다라는 것만 가정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에서 만나도록 좌변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를 그려놓거나 또는 두 군데서 만나도록 두 군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fx를 그려놓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이라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알파 또는 알파 베타를 얘기해요. 얘네들이 p 값보다 커야 된대요. p 값보다 크려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p를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죠. 그럼 찍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p를 함수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즉 fp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데 얘네들 모두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내용. 마지막 축의 위치를 판단하라 그랬죠. 뭐 때문에? p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함수값이 양수거든. 여기 있다 하더라도 함수값이 양수야. 그런데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안 되죠. 왜? 근이 p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근이 p의 왼쪽에 있으니까 작잖아.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축의 위치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은 여기 또는 여기 있는데 그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바로 일반형에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물론 여기는 x는 알파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p보다 축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가 p의 오른쪽이니까 p보다 커야 돼.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조건들이 나온다. 입니다. 괜찮니?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 값보다 작다. 해볼게요. 작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럼 p를 어디다 적어놔야 돼? 여기다 적어놔야 되죠. 그래야 얘보다 작은 두근이 되겠지. 그런데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중근인지 서로 다른 근인지 몰라서 판별식은 0 이상이야. 하나 체크.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p를 넣으면 역시나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번에는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 이렇게 점검하면 된다. 괜찮니? q. 그럼 지금 2번까지 한 겁니다. 그죠? 2번까지.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과 PQ 사이에 있을 조건 나머지 해볼게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중근이 있으면 되니? 중근이라는 건 X축에 접하는 거잖아. 그지? 중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야. 근이 알파밖에 없거든? 그럼 알파와 알파 사이에 P를 넣을 수 있어?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경우는 없어.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무조건 X축과 두 군데서 만나야 돼.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P가 사이에 껴 있어야 되니까 뭐 P가 이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요거 FP는 0보다 작다. 요거 점검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축의 위치 비교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림대로라면 축은 여기 있는 건데 꼭 P가 저기 있을 필요 있니? 사이에 껴있는데 여기 있어도 되죠 사실. 그러니까 축의 위치랑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죠. 중근 안 됩니다. 여기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건 점검 안 해도 된다. 우리 아까 두 근이 양수다, 두 근이 음수다는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합, 곱 다 점검했죠. 판별식도 점검하고.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뭐만 점검했어요? 두 근의 곱의 부호가 음수다라고만 점검했죠. 왜? 그걸로 인해서 다 결정되는 것들은 점검 안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려면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점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거 볼게요. 두 근이 P랑 Q라는 값 사이에 있대요.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PQ 사이에 있으려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은요. 0 이상이어야지. 지금 그려놓은 건 서로 다른 두 근이지만 중근을 가져도 상관없죠? PQ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 두 번째, 함이죠. 그죠? 함 오면 어때요? F에 넣으면 모두 양수여야겠네요. P를 넣어도 양수, Q를 넣어도 양수. 마지막 남은 게 뭐야? 축은 어디 있어야 되니? PQ 사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인데 이게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 이렇게 점검하면 마무리. 이게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기가 귀찮아 사실.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런 건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 이것만 안 까먹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문제는 생각보다 쉬워요. 보기 3번. 5분만 쉬었다 하자. 보기 3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6보다 클 때, 자, 이제 처음부터 풀이한다고 생각하고요. 왼쪽에 있는 x에 대한 2차식을 2차 함수로 생각하고요.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을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x축이 되겠지요. 그래서 같다라고 놓는 건 교점 찾기가 되겠다.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근이 되는데 그것이
두근이 이게 서로 다른이란 얘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중근일 수도 있다. 에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차 함수부터 그려봅시다. 제곱의 개수가 1,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해요. 중근일 수 있고 알파라고 할게요. 또는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나서 알파다, 베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데 그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또는 뭐 이 정도에 있겠네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1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f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항상 양수가 나와야겠네요. 함수값 확인.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축의 위치도 판단하자 그랬죠. 그래서 축은 여기 또는 여기, 즉 기준이 되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봅시다. 괜찮나요? 첫 번째, 판별식은요. 자, 이거 판별식 쓸 건데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 짝수이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래서 4분의 b는 1차의 개수 마이너스입니다. 절반의 제곱 1 빼기 a, c, k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 4 빼기 k가 0 이상이다. 따라서 k는 4 이하다라는 조건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좌변 f라는 2차 함수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 a 반개 0보다 커야 된대요. 집어넣자.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1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3 정리하면 k가 0보다 커야 된대요. 마지막 축의 방정식인데 지금 여기서 a, b는 일반적인 얘기였고 a는 제곱의 개수, b는 1차의 개수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1차의 개수 1, 아니 2차의 개수 1, 1차의 개수 마이너스 2 이게 축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니 확인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좌변 보니까 플러스 1이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됐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게 하는 K는 아까 K 나온 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이네요.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니까 0보다 크다부터 표현하고 4 이하다 표현하고 모두 만족하는 곳은 어디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다. 괜찮나요? 네. 이렇게 판, 함, 축 확인하자 이고요.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풀이는 거기 책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는 얘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3k를 2차 함수 fx라고 두면 아래로 볼록한 거 확인. 왜?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 두 군데서 만나요. 그 사이에 1이 있다고 하니까 1은 뭐 이 정도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할 거는 뭐다? f라는 2차 함수에 1을 넣으면 분수다. 끝이야. 이해되니? 축의 위치 판단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잖아. 또 판별식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 이미 두 근을 갖는 게 정해졌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이야.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마플 개념 익힘을 쌤이가 쭉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들이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데 이거 뭐 하란 얘기입니까? 판별식 쓰란 얘기지. 그치? 실근 조건은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니까 판별식. 자, x의 계수가 2k 짝수라서 짝수 판별식으로 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0 이상이다. 그럼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 게 되겠네요. 정리해볼까? 그러면 k제곱 더하기 2k 빼기 3이 0 이상이다니까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k 마 1 플러스 3 0 이상 이렇게 되죠. 그럼 해는 그렇지 가장자리로 풀어야 되니까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는 0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3이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1 이상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는데요.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그지? 이거는 이제 많이 하던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니까 8k에 k-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8k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어때요? 제곱의 개수가 양수고 숫자보다 작다, 사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모두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요거 표현하고 요거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마이너스 3 이하 1 이상에다가 마이너스 8에서부터 0까지 모두 만족하는 건 여기.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찾으면 되죠. 뭐 있나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판별식 쓰고 2차 부등식 해결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우와, 우리 아까 다루던 거다. 그치?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문제 읽어보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다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판별식이 크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모두 양수래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요거 하면 된다고. 그럼 식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에 그냥 두 근이래. 그러면 중근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모두 음수래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럼 역시나 식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돌리고요. 세 번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는 뭐만 점검하면 된다고요? 판별식? 부호의 실근, 부호가 다른 실근이니까 두 근의 곱의 부호만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면 두 근의 곱은 음수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결정할 수가 없다. 두 근의 합을 결정하려면 조금 더 단서가 필요해. 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봄. 이런 말투가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가요? 뭐 해봄? 아님. 아님. 근의 위치 한번 파악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클 때 어때요? 하던 거잖아. 맞지? 그래프 그려놓고 1보다 크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의할 거는 1번, 2번 모두 두 근이란 얘기가 있어요. 두 근. 그런데 1번, 2번의 차이가 있지. 의미상. 1번은 그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근데 2번은 중근일 수가 있니?
중근이면 사이에 2를 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근은 이미 2가 끼어 있으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돼. 그런데 위에서는 그 두근이 중근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일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판, 함, 축 확인하라 그랬죠. 판, 함, 축.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뭐 일반적으로 두근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라고 표현해놓고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1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가.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해. 두 번째는 좌변에 있는 이 식을 F라는 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식에 1을 넣으면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이 그래프 해석한 겁니다. 남은 거 뭐예요? 축이죠. 그래서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알파, 베타 두 근이 모두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아까랑 내용이 똑같죠. 그죠? 뭐 계산상의 차이만 있을 뿐. 자,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됩니다.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근데 두근 사이에 2가 있으려면 중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되니까 2가 이 정도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만 점검하면 돼요? 2차 함수에 2를 넣은 게 x축 아래에 있다, 0보다 작다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근의 위치를 표현해 놓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플 특강 10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까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서 했던 겁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마플 특강 익힘 4번으로 가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근 얘는 중근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 두고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정하세요. 근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이 두 근은 같은 근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판별식은 0 이상. 여기서 등호 붙을 수 있다. 중근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양수, 양수, 양수. 두 근의 곱은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 이렇게 된다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역시나 판별식은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0 이상. 두 근의 합도 결정이 되죠. 음수 더하기 음수, 음수. 두 근의 곱도 결정이 되죠.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뭐만 결정할 수 있다? 두 근의 곱이 음수다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읽어내서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더라.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고차 방정식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래. 이게 두 개의 음의 실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개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음의 실근인데 같은 음의 실근 두 개를 가질 수 있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서로 다른 걸 가질 수도 있고 중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개는 양의 실근이래요. 그래서 근이 3개가 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봅시다. 이럴 때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예요. 그러면 3차, 4차를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고차 방정식을 풀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차수 낮추기였지. 차수 낮추는 건 뭐야? 1차식의 인수를 찾아서 나머지 1차 찾으면 나머지는 몫이 2차 차수가 낮아지잖아요. 인수 찾기 먼저 해보자 라는 겁니다. x에 얼마 넣으면 는 0을 만족하도록 할 수 있니?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빼기 1 0 되죠. 1을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뭘 인수로 갖는 겁니까?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얘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요 입니다. 그럼 이제 만들기 바로 해봅시다. 이게 선생님 방법인데 x 세제곱 만들려면 x 제곱이 필요하죠. 맞나요? 그런데 x 제곱을 쓰는 순간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대신 뭐 있어요? 플러스 ax 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뭘 쓰면 돼요? a 플러스 1 x를 쓰면 되죠. 아닌가? 너무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네. 오케이.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면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속도 차이가 엄청 나니까. 다시 조립제법 쓸게요. 지금 1 넣었을 때 0 됐으니까 x-1은 인수로 받는다까지 됐지, 그지? 그래서 야 이거 봐. 그러면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 세우기를 다시 해보자. 여기서부터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3차식 좌변은 x-1이라는 1차식과 x제곱 a 플러스 1x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는 0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우선은 는 0을 만족하는 요 녀석이 x는 얼마예요? 1. 이거 양수잖아요. 아까 양의 식은 하나 갖는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조건, 요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되니? 그렇지. 음의 식은 2개. 근데 이 2개가 중근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있는 는 0을 만족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음의 식은 2개를 갖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죠. 뭡니까? 판별식은요. 0 이상이어야겠죠. 음의 식은 이제 서로 다른 몰라. 중근일 수 있다. 그래서 는이 붙을 수 있겠고 또 두 근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 두 근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요거 체크하시면 된다. 괜찮죠? 네, 그러면 A에 대한 식으로 쭉 정리돼서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끝.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A의 범위가 나올 거니까 그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가자. 아이고, 끝났네. 페이지까지 풀이. 금요일까지 가능?